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첫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만남에선 검찰개혁 협조를 당부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사권 행사 시점과 규모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 여론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회동 이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의 회동 후 법무부를 나오는 윤석열 청장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촉촉한 눈에서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파격적인 인사, 그에 따른 윤석열 청장의 거취가 거의 정해진 듯 보입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 거죠. 윤석열 사단의 좌천 인사는 그의 손과 발, 수족을 모두 잘라버린 셈인데요.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 이 자명한 사실을 윤석열은 왜 몰랐을까요?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이유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만남 전부터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추 장관의 단독 면담을 기대했던 윤 총장에게 법무부는 다른 외청장이랑 같이 오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개 법무부 외청의 청장일 뿐이야 라고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검찰총장 예방을 법무부가 알리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외청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법률적으로 외청장 맞죠? 의미 없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존중을 할 거였다면 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냐? 여기에 추미애 장관의 지금 심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해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거기까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공자의 정명사상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된다 이것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면 저희도 그 친구 그런 거 하고 윗사람을 또 그 양반 그건 다 벌써 깔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도 검찰총장은 장관급 직위예요. 다른 외청장하고는 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이 불렀다는 것 자체가 조금 폄하하는 느낌 때문에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죠, 검찰에서. 하지만 결국 단독 면담 형식으로 첫 만남이 진행됐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관련자 등이 배석하면서 그냥 다른 외청장과의 같은 면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는 모양 없는 모양 다 빠져버린 윤 총장은 속이 부글거렸을 겁니다. 그가 생각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이상이었던 거죠. 이미 승패는 기울어졌습니다. 애초에 싸움조차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이제는 정말 굿바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7시 33분께 법무부 청사에서 나와 오늘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윤 총장이 고민하실 지점을 주고 가신 건지 인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예방이라니까 라며 말을 아끼고 곧바로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도 회동 직후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 논의했나 검찰 구성원들 소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유효 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를 떠났는데요.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6분가량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짧게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눌 거라는 예상보다 길어진 시간이었는데요. 예방 자리에는 김남일 대검차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이 배석했습니다. 이날 윤 총장의 법무부 방문은 법무부 산하 외청장과 산하 기관장의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건데요. 윤 총장은 다른 법무부 산하 기관장들과
별도로 추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회동 직후인 오후 5시 20분께 일제히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윤 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동 일정은 사전 공개됐으나 두 사람의 만남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현재까지 법무부로부터 인사협의를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향후 별도로 이루어질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주요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를 유지해달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의견은 듣는 겁니다. 그게 법에 명시된 윤 청장의 권한입니다. 의견 제시, 그냥 일개 외청의 청장의 의견 제시인 거죠. 모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보다 강하고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진짜 신호탄이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해리스 대사가 우리 병력 중동에 파견해달라고 언제는 돈 달라고 하더니. 네, 맞습니다. 예.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한 언론사와 5억 인터뷰를 달러를 달라고 했었는데 5억 달러 주든가요 그러면. 네. 예. 여기 끼면 안 된다 어설프게. 이때까지의 긴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라크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라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네. 예. 이라크 전쟁은 금방 끝이 났어요 사실은. 그 전면전 자체는. 지금도 국지적인 분쟁이 있지만 이건 달라요. 여기 끼면 안 된다. 미국에서 계속 요구하겠고 그래서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한반도 정세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하고 척질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란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네. 축구 외에는. 예. 축구는 항상 라이벌이었지만 네, 그 외에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시작인 거죠. 방위금 인상해라. 군을 파병해라. 어느 정도 해야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우방우방 말로만 동맹국 타령을 하면서 왜 온갖 리스크는 우리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트럼프가 벌인 전쟁에 왜 우리 군대가 파병돼야 하는 거냔 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나 온전한 정신은 아닌 듯한데요. 명분도 이유도 없는 전쟁에 왜 다른 나라 군대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미친 짓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내릴 리도 없겠지만 염려와 우려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 방위 동참을 요구해온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같은 논리를 주장한 겁니다. 언론 인터뷰지만 미국과 이란의 극한 대립으로 중동의 전운이 짙어진 시점에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군 파병 희망 의사를 재차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한 미군 방위군 분담 협상을 두고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열릴 협상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드하트 미군 측 대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인 6차 방위비 회의는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리스 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 증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정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신년사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두고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미 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병 주고 약 주고 아주 정신 사납습니다. 미국은 정말 우리의 우방이자 동맹국일까요? 아니면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자신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며 비싼 무기와 방위비를 벌어가는 무늬만 동맹국일까요? 2020년 미국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